자, 기승전결 이재명이라고 해놔놓고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면역력만 강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에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세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이죠. 물론 전 목사님이 기존 세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을 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안 지켜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세이버코리아 소년보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전한길 강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세이버코리아 소년보 대표께서 말이죠, 4월 4일날 대통령께서 탄핵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방송이라는 아마 유튜브하고 이제 전화로 인터뷰한 것을 제가 웹스핑하는 가운데에 들어봤습니다. 소년보 대표는 말이죠, 세이버코리아의 집회는 4월 4일부로 끝이 났다. 원래 4월 5일은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감사 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여러분, 세이버코리아는 왜 생겨났고, 세이버코리아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집회를 했을까요? 지금 소년보 대표의 얘기를 보면은 세이버코리아는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것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집회였다. 그거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다 보니까 세이버코리아는 멈췄다. 그리고 더 이상 집회를 하지 않는다. 목적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주 차갑게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년보 대표의 세이버코리아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닌 집회는 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좀 따져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 맞죠, 여러분? 실패한 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하나임 뉴스나 또 성선나라TV나 김진웅 목사님, 또 윤상현 의원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참모들까지 주변에서 말이죠, 이 대국본과 연합해서 집회를 하도록 수차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목사가 거부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불장군처럼 돌아다녀서 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세이버코리아의 목표, 손혜원 대표의 목표는 실패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혼자 실패한 것은 둘째치고 말이죠, 만약에 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대국본의 힘을 빼지 않았더라면은 그 많은 인원들이 서울에 와서 직결해서 힘을 합쳐서 했더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4장 12절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한길 강사한테도 얘기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이 바로 손현보 대표였죠. 서울에서 힘을 결집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애국 시민 국민들이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 없죠. 지방에서 하죠. 힘이 분산이 된 것입니다. 뭐 덜불처럼 일어나서 그것은 새치 혓바닥에 노름에 불과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진보 좌파들은 말이죠, 단일대우로 가는데 우리 보수는 왜 이렇습니까? 손현보 대표하고 전한길 선생이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집중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한길 선생도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부산은 보수가 완전히 보수의 도시죠. 거기서 교육감 뺏겼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인데요. 거제시장도 더불어민주당에 뺏겨버렸습니다. 김천인가요? 거기는 외에는 전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이브 코리아나 전환길 선생이 집회한 것은 하나의 거품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은 이제 뭐 부산이나 대구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좀 나왔겠지만은 말이죠. 전부 동원된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결해야 될 것을 막은 셈이다. 방해한 셈이다. 결국은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의 이의제의의 전법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소년부를 통해서 대국본을 제압을 했다. 뭐 제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방해를 놓았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혜모 대표는 이제 세계력의 담임 목사 신분으로 돌아갔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작년 10월 27일 국가 기도회 때도 말이죠.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목사가 돼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손혜모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우선 손혜모 목사께서 말이죠. 2월 25일인가요? 2월 25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선한 그 기자회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말이죠. 탄핵이 인용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을 맺어야 될 사안인지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력교회 손인보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을 바꿔먹는 의법 치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법의 통치를 받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여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을 거쳐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가 맞는가라고 하는 심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졸속 탄핵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도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는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법치와 국가 미래를 무시한 채 국가를 반쪽 내더라도 법관 개인의 정치적 기호에 따른 판결을 강행한다면 현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고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최고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임명 권력에 불과한 헌법재판관 8인이 파면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 절차가 엄밀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래야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탄핵 심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라가 두쪽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수없이 부리고 반복해왔기 때문에 헌재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져 이제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러지는 우리 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로 말미암아 헌재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그런 와중에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살리려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자책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헌재 소장 대영문 형배는 헌법재판관에 걸맞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치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으로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헌법재판소가 사라지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유민주시민대표 김진호 목사님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탄핵을 반대하는 전환길 등 국민 일동입니다. 자,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가 말이죠. 국회에서 했던 기자회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일단 탄핵의 심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사라질 것이다.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쪽으로 갈라치기 해서 데려가 놓고 말이죠.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쟁은 안 하더라도 말이죠. 이 탄핵에 대해서 불공정한 탄핵이다. 잘못된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음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잉크 자국도 말하기 전에 국가 시스템에서 의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그럼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뭐입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가 시스템에서 지금 손현보 대표는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부터 부정을 하신 분이에요. 가루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금 불이하게 인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손혜원 목사는 말이죠. 이 기독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은 기성정결 전부 다 이재명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런 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말이죠. 뭐 이재명한테 코가 끼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현재 민주주의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손현보 대표가 이 장관 동안에 애국 운동하는 동안에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직접 손현보 대표가 우려하는 내용 본인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무너질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국회를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선전, 선동, 공갈, 협박, 공작을 날마다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나라는 한 달도 못 뛰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념으로 뭉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부정으로 번복되어 있는 선관위를 보면은 지금 이 나라가 망조가더라도 확실하게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대선 출정식을 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 나라가 바로 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이재명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의 형태를 보면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독재체제로 만들고도 남음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배신자 한동훈은 영원히 정계를 떠나라. 부정부패 집단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 서부를 적시 검증하라.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도입하라. 이념 편향으로 된 사법동호회 헌재를 해체하라. 검찰을 해체하라.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 여러분, 손현보 대표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면은 한 달 내로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손현보 대표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안 간다는 어떤 담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부, 전부 우리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면은 헌법 개정을 해서 독재할 거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은데 말이죠. 앞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것 같지 않으면은 최소한 갈라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대국본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했더라면은 끝나면서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말이죠. 이제 발을 쏙 빼버리고 세이브 코리아에 나갔던 사람들 무엇인가는 마음에 좀 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앞으로 손현보 대표는 말이죠. 일체 애국운동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불공정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헌법재판소가 사라질 것이다 인용을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인용을 하니까 국가 시스템 안에서 된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까지 손현보 당신을 따라서 다녔던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물론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국본은 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제가 대국본에 소속이 된다면은 저도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죠. 현재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불공정하다 해놓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스템 안에서 순종하자. 손현보 대표를 따라가면서 말이죠. 애국운동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한길 강사는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김성훈 대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손현보 대표는 광화문에다가 김대중, 김영삼 동상까지 세우자고 그랬습니다. 김대중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끼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뭐 무덤에서 파묘하자고 그러는데 김대중 묘를 파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성정결 이재명이라고 해놔놓고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면역력만 강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에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세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이죠. 물론 전 목사님이 기존 세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을 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안 지켜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세이버코리아 손현보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전한길 강사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다니면서 말이죠. 다 했죠. 전한길 씨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그렇게 말이죠. 헌법재판소 비난하고 비판했으면은 지금 비판을 유지를 해야 되면서 말이죠. 그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약속이라는 것처럼 다 수용을 하고 말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떠버리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중천금, 뭐 여성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말이죠. 새치혀 자기 머리에 어떤 일정한 두뇌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요리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밝히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손현보 목사가 등장한 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90%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갈라치게 하고 교단 갈라치게 하고 교회 갈라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현보 목사의 회개 그리고 말이죠. 대국본에 와서 애국운동에 협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